안녕하세요. 코인드라이버 이진환 전문가입니다. 현재 11월 4일 영상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국가 애도 기간인 만큼 지난 영상과 더불어 오늘은 띠띠빵빵을 빼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 웰시 전체 영상을 대표하여 국가 애도 기간 동안 조용한 추모로 영상을 시작합니다. 지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FOMC에서 예측을 0.5를 했습니다. 보기 좋게도 제 예상은 틀렸습니다. 0.75의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래도 제가 0.75가 나와도 걱정은 하지 말라고 했죠. 왜 그랬죠? 0.75가 나와도 이렇게 0.75를 벌써 4번이나 하게 되는데요. 5번이나 연속으로 하기는 힘들 거라는 게 제 또 생각이기도 하고요. 이제는 분명히 파월의 강경한 입장을 회의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는 금리에 대한 최종 금리는 좀 맞출지언정 더 이상의 이런 자이언트 스텝을 계속 이어가기에는 힘들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영상에서 0.75나 0.5를 두 개가 나와도 시장에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시장에 큰 타격은 없었습니다. 나스닥이 빠지는 건 있었지만 비트코인 시장에까지 크게 들어오지는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장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11월 장에 대해서는 저는 지속적으로 상승장이 연출될 것이라 보고 있는데요. 이런 전반적으로 리플 그리고 도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뿐만 아니라 오늘 중요한 이슈도 좀 많이 챙겨놨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댓글에서도 달렸다시피 많은 분들이 걱정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새벽 동안에도 제 영상 댓글에 남기신 걸 보니까 계속 파월 의장이 하는 거를 지켜보셨던 것 같아요. 파월의 말을 분석해 보면요. 결국 간단했는데요. 요약하자면 첫 번째는 인플레가 높다는 거였습니다. 또 두 번째는 최종 금리는 높아질 거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어느 순간 이 속도에 대한 조절은 필요하겠다라는 것이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러시아 탓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 요약을 갖고 왔는데 결국 최종 금리는 많은 분들이 예측하는 게 대략적으로 5%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근데 이 5%라는 게 어떻게 나와도 되죠? 예를 들어 지금 0.75가 나오면서 이제 3%대가 나왔잖아요. 이 3%를 12월 3일 날 0.5를 맞추고 또 1월, 2월 이렇게 해서 0.25 0.25 이렇게 해서 최종 금리만 5%까지 맞춰도 되고요. 아니면 파월 말처럼 그 최종 금리가 예측하는 5%대가 아니라 더 높은 구간으로 토탈 값이 결국 높아진다는 의견이기도 해요. 결국 0.25로 1년 내내 0.25를 해서 7%를 맞출 수도 있는 거지만 그 정도까지 하게 되면 정말 다른 부작용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최종 금리에 대한 시장의 예측인 5%에 근접하는 수치가 저는 최종적으로 나올 것이라 보고 있어요. 결국 자이언트 스텝이 5연속 갈까 예상을 하시는 건데요. 결국 이번까지 4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으니까 향후 긴축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는 아마 소비자 물가 지표에서 5번째까지 단행을 할지가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유튜브 관련해서 댓글 달려있던 것도 좀 봐드릴게요. 여기 박상국님이 진화시 통장에 얼마 있을까 궁금하네 하셔서 제가 텔방에 잠깐 올려드렸어요. 5분 정도 보신 분은 있을 것 같고요. 보신 분은 한번 댓글 달아보시면 될 것 같고 도지 170 깨졌으면 이제 쇼스를 봐야 하나 했는데요. 도지 160원으로 제가 잡아드렸습니다. 오늘 이거 보시고 도지에 대한 방향성 차트 분석하시면서 깨지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깨지지 않으면 얼마의 지지를 받고 어떤 차트가 만들어질지 목표가는 얼마였는지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텔방 어찌 입장하나요? 이렇게 말씀 많으신데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거의 제가 영상 올리고 거의 700명인가 들어오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사진 봐보세요. 예. 이거 지금 오픈톡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인데요. 제가 항상 현물하고 선물 같이 하면서 인사이트를 넓혀가라고 했잖아요. 그래야 시장에 대한 이해를 알 수 있고요. 정보가 곧 돈인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차피 무료로 운영을 하니까 그냥 어렵지 않잖아요. 영상 지금 고정 댓글 링크에다가 관련해서 상담 받으시고 그냥 상담 절차 받으시고 그냥 입장하시면 돼요. 입장하시면 지금처럼 이제 카톡에서 이런 대화들이 나와요. 이 자료 봐보세요. 이게 지금 나쁜 자료일까요? 그냥 공부하는 방이에요. 진짜 공부하는 방. 거래하면서 정보 빨리 얻고 오늘 이제 그 관련 이슈들 터질 때마다 찾아볼 데가 없잖아요. 뉴스보다 사실 여기가 더 빨라요. 엄청 빨리 이거 정보들 접하고 고수분들 많다 보니까 그것뿐만 아니에요. 지금 이것도 보시면 여기 차미새님 계시죠? 여기 또 곽두팔님도 계시네요. 차미새님이 오늘 4시간 분 관련해서 어떻게 매매해야 할지 대응을 또 해드렸고 저기도 보시면 차미새님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시네요. 저도 이제 등장했던 오늘 무한민트 이슈, 갈라 관련 이슈도 바로바로 여기다가 체크해서 알려줬죠. 그런 거 있죠. 사람들이 코인이 상장하거나 코인이 오르면 궁금하잖아요. 그런 것들 바로바로 서로 공유하니까 너무 빠르게 알 거고요. 좋을 수밖에 없죠. 네.
이런 방이 있고요. 제가 지난 영상에 고정 댓글에 남겨놨고요. 오늘도 제가 한 번 더 남겨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두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영상 토대로서 같이 공부하면서 우리 투자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건 어차피 코인드라이브 구독자분들은 저를 통해서도 계속 체크를 하시니까요. 구독만 하시면 어차피 어렵지 않게 저랑 같이 호흡 맞출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결국 미국 기준금리 목표 범위는 3%에서 3.25%에서 3.75에서 4%로 인상이 됐고, 올해 연준이 발표했던 6번째 금리 인상을 실시했고, 자이언트 스텝은 지난 6월 이래 벌써 4연속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지난 3월에 25bp 그리고 5월에 50bp 올린 뒤에 6, 7, 9, 11을 각각 75bp를 했기 때문에 총 4번의 자이언트 스텝을 해서 현재의 금리가 도달한 거고요. 결국 시장은 연준이 내년 목표 금리 상단인 5%를 달성할 때까지는 0.75가 아닌 0.5, 0.25로 좁은 폭으로라도 금리 인상을 계속할 것이라는 것은 파월의 말로도 짐작할 수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0.75%는 저는 이번이 마지막일 거라 보고 있어요. 확실한 건 파월 의장이 이번 FOMC 정례 회의 직후에 금리 인상 관련해서 여전히 갈 길이 남아있다라는 표현을 한 걸 봤을 때 최종 금리 수준은 이전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높을 것이거나 아니면 5%보다는 조금 낮은 4.6%를 시사하는 발언인 건 분명할 거예요. 결국 이제 11월 10일 날 발표 예정인 미국 CPI 물가 지표에 대해서 우리는 아마 좀 많이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고요. CPI 상승률에 대한 시장 전망치는 결국 8.1%로 여전히 높다는 걸 봤을 때 아직까지는 안심해도 되는 단계는 분명히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 이번 12월은 0.75%를 5번째까지 단행하기에는 정말 많이 힘들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결국 빅스텝으로 저는 갈 것이라 보고 있고요. 이것도 여러 방면의 의견들이 많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가 나올 것 같고 일단 결국 제가 바닥이라고 감히 예상컨대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왜 그랬냐면 제가 일단 봤을 때 저는 비트코인 전체적인 차트가 2017년도하고 20년도 차트하고 현재 20년도하고 22년 차트를 비교해 보면요. 지금 보이시는 사진과 같이 더블 바텀으로 프랙탈 차트가 사실 연상이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비트코인을 보면 무너지지 않아야 하는 가격대를 말씀을 드렸죠. 결국 저는 그게 현재 구간이라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10월에 나왔던 저점이 깨지지 않는다고 하면 저는 프랙탈로 차트가 우상향을 할 것이라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락률과 이런 것들이 대조적으로 많이 비교가 되고 있고 지금 알트들이 그만큼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가격이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구조대가 오는 가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시간의 문제일 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주요 이슈로는 11월 8일에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을 거예요. 이 미국의 중간선거는요 11월 8일에 예정이 되어 있고 이제 앞으로 4일밖에 남지 않았죠. WSJ 여론조사에 따르면요 공화당 지지율이 46%고 민주당 지지율이 44%로 현재 나오고 있는데 바이든에 대한 지지율이 역대 최저를 찍고 있어요. 결국 이 중간 선거까지는 저는 웬만하면 차트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 지난 영상 중에서 제가 리플하고 도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리플은 제가 어렵지 않게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가 뭐였죠? 바로 일단 리플이 600원이 깨지느냐. 저는 깨지지 않는다고 하면 현재 구간에서 지지를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만약에 지지를 못 받게 되면 어디서 지지를 받는다 했죠? 15 이평선. 결국 저는 지금의 반등 구역이라고 생각을 했고 현재도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 1차적으로 지금 라인 자체가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단타적으로도 분명히 위는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지금 현재 열려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단타적으로도 매력적인 구간이고 그게 아니면 여기서 이제 차트가 무너져서 600원을 깨는 흐름이 나와야 하는데 600원은 제가 그 아래로 잡아놨죠. 지지보다 아래로 잡아놓은 이유는 왜 그럴까요? 요즘은 차트가 변형적으로 꺾었다가 이제 개미들을 많이 털고 올라가는 흐름이 많아요. 근데 600원은 15위편이 있기 때문에 쉽게 깨지기는 힘들고 600원까지가 최종 라인인 것 같고 저는 600원이 깨지면 진짜 15위편선이 지지가 되는지를 보겠지만 최소한 저는 600원 아래로는 리플은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 이유 중으로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리플에 대한 이슈로 보는 이유가 일단 리플 일정이 있어요. 일단 리플이 11월 16일 날 리플 스웰 행사가 있고요. 또 11월 17일 날 공식 재판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12월 19일 날 재판 관련한 판결이 마무리 예정이기 때문에 최소한 리플은 이번 달 11월 기준으로만 해도 리플의 스웰 행사라는 이슈, 17일 날 공식 재판이 진행되는 연달아 이슈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16일과 17일 호재든 악재든 적용하기 전까지는 차트가 무너지는 거는 웬만하면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또한 16일과 17일이 무난하게 이어진다고 하면 결국 12월 19일까지 재판 관련 판결이 마무리 예정이기 때문에 최소한 2달까지는
16일, 17일에 꺾었다가 다시 올라가는 흐름이거나 아니면 현재 600원 이상부터 다시 차트를 깨끗하게 만들어서 슈팅이 나오는 흐름, 이렇게 해서 일정에 따라서 추가 급등이냐 아니면 다시 내려오냐, 결국 요 운명의 두 다리 리플은 남아있을 것이라 보고 있고요. 도지코인 관련해서는 지금 워낙 핫이슈였죠. 거래대금이 최초로 발생했던 코인이 도지코인이기도 해요. 잠깐 보고 가자면 도지도 제가 똑같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도지는요, 딱 보시면 뭐가 보여야 하냐면 차트상으로 우리 자주 나왔던 패턴 있죠. 이 눌림형 차트. 이 차트는요, 무조건 지금 가격이 지지가 돼야 합니다. 제가 요거를 어느 때 표현을 잘 해드렸냐면 정말 그냥 코린이분들 쉽게 보라고 비유해드리는 거니까요. 자, 비트코인을 일봉상 차트로 봤을 때 상승형 차트가 나오려면, 자, 비트코인이 장대형 봉우에 나왔던 흐름 잘 볼게요. 이 차트는요, 비트스탬프 비트코인 일봉 차트고요. 여기 보시면 차트 보이시죠? 차트 똑같죠? 예, 이거 진짜 자주 나오는 패턴이니까 그냥 외우시는 게 빨라요. 자, 도지코인이 지금 차트가 안 무너지려고 하면 이 구간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보이시죠? 보이시죠? 자, 이 구간에서요, 요 구간이 지금 가격을 보여드릴게요. 얼마가 나와야 하냐? 159원. 그래서 제가 160원 말씀드렸죠. 160원 언더로 내려가지 않으면 차트는 위로 가야 하는 차트로 보여요. 그러니까 도지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현재 174원, 160원 무너지지 않으면 174원까지 지지받고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나오고요. 이때만 하더라도 상승폭 보이시죠? 이 얼마나 나왔을까요? 상승폭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해도요, 26%가 올랐어요. 그만큼 제가 목표가까지 얼마 남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255까지는 보인다고 했죠. 160원이 무너지지 않으면 250까지는 슈팅 구간이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고, 160원이 무너지면 바로 빤스런 치는 거다. 이렇게 너무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리플 스웰 행사 공식 재판 관련 마지막 마무리 있죠. 오늘 다 체크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더리움 관련해서도 제가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을 웬만하면 강점으로 산 이유가 뭐였죠? 바로 공급량에 대한 감소 효과가 계속 나타나고 있고, 지난 영상에서 찝어드렸던 칠리즈, 알고랜드, 크로노스 다 뭐였죠? 월드컵 관련 코인. 결국 이렇게 오늘 두고두고 다 볼 수 있었고, 관련 코인들 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지금은 차트가 전체적으로 저는 다 만들어졌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은 저는 이번 달은 웬만하면 무너지지 않고 알트들이 상승할 것이라고 저는 과감하게 썸네일에서도 표현을 해드렸습니다. 가격은요, 개미들이 원하는 가격을 주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사시는 거 웬만하면 저는 11월은 도전을 해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저 또한 그래서 매수를 하고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전투적인 거는 제가 잡아드린 것 같고, 오늘 영상은요, 이렇게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도 했고, 앞으로 좀 궁금하신 사항들 댓글에 남겨주시면 그 코인 관련해서 분석도 제가 해드릴게요. 그리고 궁금하신 정보들 해보면 제가 서칭하고 연구해보면서 지속적으로 담아드릴게요. 그래서 비트코인 기본적인 시황과 제 포트는 크게 변화가 없고 실시간으로 공유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셔서 댓글 많이 참석해주시면 제가 다 방송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이진한 전문가였습니다. 내일까지가 국가애도기간입니다. 활기찬 목소리로 영상에서 만나 뵙는 거는 국가애도기간이 끝나고 다시 띠띠빵빵 이진환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진환 전문가였습니다.